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아침 7시 5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요. 하락한 지수도 있고요. 근데 그 전날 나스닥이나 S&P 양대 지수가 3%씩 폭락을 한 걸 고려해 보면은 혼조한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바닥 확인됐다고 볼 수 없겠죠. 근데 계속해서 빠질 수 있다. 다만 전날 폭락으로 인해서 하락이 둔화됐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8월 5일날 폭락했을 때는 이제 거의 V자형 반등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약간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때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때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빅스도 보시다시피 3%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직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더 빠질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이거고요. 유럽 증시도 빠졌습니다.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에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단기 바닥이 확인된 적은 없다 이거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계속해서 좀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아시아 증시도 많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이 좀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의미 있는 매수세를 어젯밤에 미국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아시아도 좀 부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젯밤 나온 지표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긴 한데 요즘은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졸트 잡 오프닝스가 나왔는데 예상을 하회했어요. 이거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구나. 미국 경제가 좀 안 좋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줬습니다. 지금은 좋은 경제 지표가 좋게 해석되잖아요. 그죠? 좋은 경제 지표는 주식시장에 좋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굿 is 굿의 관점이죠. 근데 지금 저 지표는 안 좋았으니까 주식시장 반응 안 좋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머지 것들이 조금 선방을 해서 페드 GDP 나우 이런 지표는 조금 올라가서 2.1%가 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용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또 지표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밤에도 좀 시장이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ADP 고용 지표 발표가 되고요. 고용 지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고용 지표죠, 그죠?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표까지 발표가 됩니다. 서비스업 지표는 통상적으로 좋았죠. 미국 경제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짱짱하고 성장률이 2%, 3%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서비스업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고용 지표는 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비스업은 그래도 조금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또 시장을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자고요. 어젯밤 특별한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연은 총재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고 연준 베이지북 발표됐는데 9개 관할 지역에서 9개 관할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보합이나 감소했다. 살짝 둔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미국 경제가 예전 같지는 않구나. 이런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졸트 잡 오프닝스 그거죠. 구인 건수 약 767만 건, 3년 만에 최저치. 고용시장이 약하다라는 게 시장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증시의 반응이 안 좋은 겁니다.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요. 금리가 떨어지겠죠.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요.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나왔을 겁니다. 어젯밤 금리와 달러는 하락했습니다. 다 본 거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구인 건수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빅컷 50pp 인하 가능성이 다시 재부상되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지표에 따라서 50pp 인하 빅컷 가능성은 매일매일 들었다 놨다 할 건데 솔직히 빅컷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번 주 말에 이번 주 금요일 밤쯤 되면은 미국 그죠? 고용지표 발표되는데 지난번에 충격적으로 나와서 시장이 폭락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실업률 4.3인가 높게 나와갖고 시장이 이제 8월 초에 폭락을 했던 건데 그거는 어떤 계절적인 이유 그런 게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죠. 다시 일단 고용 지표는 좀 일단 지난번 값보단 한 달 전 값보단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빅컷은 일단 좀 어렵지 않을까. 9월 달에 9월에 25bp 정도 인하하지 않겠어 싶은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빅컷 기대, 채권 금리 하락해서 뭐 금 가격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오펙 증산 연기설에도 하락 지속했다. $70 붕괴됐다 써 있죠. 뭐 어쨌든 미국 경제가 안 좋다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했다고 하네요. 25bp 인하. 예상대로 25bp 인하. 지금 50bp 인하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뭐 어쨌든 세계적으로 경제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겁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훅 떨어지면서 10년, 2년 그 장단기 금리 차이죠.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잠시 해소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해소가 될 때 증시가 보통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예전의 전통을 어떤 그런 예전의 경향성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국채 금리 역전된 게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베이지북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이런 것들, 국채가가 상승했다, 금리가 급락했다,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살펴보자면요. 이런 모습이죠. 보합 혼조했다고요. 혼조했어요. 찔끔 빠지거나 찔끔 오르거나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색깔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다양하게 섞여 있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빨리 반등을 해야 이 어떤 뭐 세계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9%인가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1% 더 빠진 거기 때문에 단기 바닥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일단 빠지고 있다. 세계 증시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미국 주식도 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싶을 수 있고요. 국제 유가 하락했으니까 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반도체 나머지 친구들은 좀 괜찮아서 반도체 지수 자체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더라고요. 요즘 인텔이 안 좋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기술적인 이야기 뭐 조금 좀 이어나가자면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뭐 여러분들 뭐 분봉 뭐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일봉만 이렇게 대충 봐도 보이죠, 그죠? 지지력이 있다, 지지력이 없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나스닥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서 쭉 올라오는 어떤 추세선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 추세선이 지금 어떤 작은 지지력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하락은 둔화가 됐는데, 이런 지지선을 터치하고 여기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면 뭐 양봉 같은 게 나오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어젯밤에 그런 걸 확인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 나온 게 아니라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미국 증시는 이쯤에서 반등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어떤 단기적인 추세선 이런 걸 만나면은 위쪽으로 조금 좀 올라오려고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얘가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추세선들이 무겁게 누르고 있고, 위에 61선에 해당하는 자리 19,680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직도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위에서 내려온 추세선이나 이런 저항의 영향으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다는 뭐 그런 쉬운 어떤 그런 좀 기대는 조금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 단기 바닥이라도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야 뭐 더 올라간다 만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기 바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인이 되니까 그런 지표들은 그래도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언제 보니까 벌써 목요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내일이 그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도 있네요.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또 빠질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아직까지 뭐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단기 바닥 나오지 않았다. 지난번에 단기 바닥 가능성도 있는 자리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었다, 그죠? 뻥이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폭락이 상당히 조금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었다고요. 그죠? 지금 여기서 폭락이 아니고 여기서 그 고용지표를 가지고 이 자리를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요. 이 자리 넘어가 줬으면은 진짜 희망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요렇게 올랐다가 가벼운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다시 나스닥도 전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아래쪽으로 얘가 탁 폭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많이 좀 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많은 증시들은 이 일부 약한 증시들은 여기 전저점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불운한 상황에 처해 있고,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죠. 만약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간다 해도 전고점 정도까지는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신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약한 친구들이 문제죠. 이번에 폭락으로 약한 친구들은 좀 장기적인 추세가 좀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S&P가 그나마 이제 가장 강한 친구인데요. 얘도 아직까지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을 보이진 않았고 21선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그 전날 폭락으로 한번 붕괴시켰고 오늘은 다시 회복도 할 수 있었는데, 회복하자면 회복했었어야 되는데 회복 못하고 있죠. 보통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21선 이런 거에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기술적 분석 체계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긴 하죠. 21선을 이렇게 탁 안착을 하니까 위쪽으로 줄줄줄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21선이 여긴 초록색 진한 선입니다. 여기는 21선을 붕괴시키니까 아래쪽으로 한동안 좀 쏟아지기도 했었고, 21선이라는 것이 어떤 단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좀 그런 중요한 선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5일선이 급하게 내려오면서 지금 이 21선을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데드 크로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 다들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S&P도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S&P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지는 건 그래도 건전하다라고 차라리 이야기해주고 싶은 측면이 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지난번에 폭락을 했다가 여기서 전고점 부근까지 바로 반등한 거, 이건 솔직히 좀 너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많이 쌓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이고, 이 정도 뭐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고점 매물을 받아야 또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좀 건전하다라고 봐주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21선 21선 정도 뭐 살짝 깰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뭐 다른 어떤 중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짱짱해서 S&P는 이게 쉽게 꺾이지는 뭐 않을 것 같다 싶긴 합니다. S&P가 뭐 혹시나 전저점까지 내려온다 해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거지, 어쨌든 뭐 짱짱하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봤고요. 그 분봉 차원에서 여러분들 좀 잠깐 보시자면은 이제 지난번과의 약간 좀 차이점 이런 거 좀 우리 간단하게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 자리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폭락했던 자리거든요. 지난 8월 초에 폭락했던 자리, 8월 5일, 이 자리가 8월 5일 저점 나왔던 때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 몇 가지 이평선들 배열 같은 걸 좀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이 증시가 반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최소한 요렇게 이거 지금 보시는 건 30분 봉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30분 봉인데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던 지금 이 진한 분홍색 요건 61선이에요. 분봉에 있는 61선인데 이런 친구들의 기울기가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이 기울기를 수평으로 만들고 나서 그죠, 옆으로 쭉쭉쭉 기다가 24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바닥을 만들고 싶으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61선의 기울기를 일단 수평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61선을 이거를 수평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울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그 전날 폭락했던 이걸 극복하지 못해갖고 스무스하게 그냥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건 자칫 잘못하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얘가 오늘 밤에 경제지표가 좋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다시 돌려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얘를 이제 다시 반등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기울어지고 있는 지금 61선 이런 게 있죠. 이거 위로 한참 위로 올라와 가지고 한참 위로 올라와도 떨어지고 있는 이 기울기를 네. 그 한참 올라야 얘가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기울기가 약간 수평으로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이거는 계속해서 우하향을 어마어마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열들이 지난번에 8월 초에 반등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아직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분봉으로도 좀 살짝 보여드렸고, 채권 시장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예상에서 살짝 좀 벗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라는 생각을 잘 못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조정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여기 물론 오늘 밤, 내일 밤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9월 3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미국 증시 폭락했던 그날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날 고용 지표가 졸트 잡 오프닝스였나 그거였죠. 그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인식이 들면서 다시 사람들이 여기서 채권을 확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한 방으로 지금 이 채권 시장은 다시 랠리를 시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채권을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치 채권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을 지금 다 사시는 게 아니고 조금 현금을 좀 남겨놨다가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벤트 있잖아요. 이번 당장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에도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금 비중 남겨놓으셨다가 혹시나 이거 한번 훅 떨어지면 그때 이제 한번 더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을 좀 남겨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저점 높이고 있고 다시 5일선도 안착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채권 시장은 조정 끝났다. 그럼 다시 랠리가 시작되나 보다 싶을 수가 있고요. 이 채권 시장의 랠리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지난 8월 8월 초에 폭락을 할 때 이런 관점으로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50bp 인하 확률 이런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증가를 하면서 채권으로 돈 쏠림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채권의 돈 쏠림이 늘어났고 주식에선 돈이 좀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유동성의 힘 등으로 주식시장에만 막 돈이 몰렸다면은 이 주식에서 지금 주식에 몰린 돈들이 다시 채권으로 유입이 되는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게 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채권이 계속 올라가서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돈이 주식시장에선 계속해서 돈이 빨릴 수 있다. 주식시장에선 계속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그림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래서 주식이 빠지고 채권이 오르고 그런데 그냥 그런 이슈들을 좀 잠시 좀 제껴놓고 그냥 어떤 돈의 흐름 금융시장 전체에서 채권이란 자산이 있고 주식이란 자산이 있는데 이 금융시장 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자금 배분 어떤 이런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어쨌든 계속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게 진행되면서 채권으로 돈 쏠림이 심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도 어쨌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죠? 채권 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 이런 거를 이미 시작을 하는 것 같다 말씀드렸고 이 주식 시장은 아직은 좀 버틸 수 있지만은 주식 시장은 그죠? 계속 채권으로 돈이 쏠리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채권 시장 요즘 주식 시장에 도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즘에 AI 주식이 비싸다, S&P가 퍼가 21배네, 이런 이야기들 돌고 있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네, 이러면서, 그죠? 금리 인하나 기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자꾸 경제가 안 좋네, 그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어쨌든 요즘에 이래저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채권은 제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조정의 범위보다 훨씬 작은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확실히 좀 이제 채권의 시대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채권의 시대라고 선언하기는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주식시장도 힘이 좀 남아는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변환 과정 혹은 이제 앞으로 채권이 좀 강해지는 그런 시기라는 인식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그죠? 달러는 떨어졌고요. 네, 달러 떨어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진 상황이고, 원자재들도 안 좋겠죠. 뭐 경제가 둔화된다 이러니까 안 좋습니다.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저기 이거 구리값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어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나 코스닥은요, 제가 가능하면 어떤 지지력을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긴 있는데, 지지력을 어떤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만한 게 잘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워낙 급격하게 여기서 이 파동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지난번에 이렇게 V자로 올라왔잖아요. V자로 올라오면 문제가 이거라고요. 한번 훅 올라오면서 한번 푹 빠지면서 다시 이렇게 파동이라도 만들면서 올라와 주면은, 이런 지난번 뭐 한번 빠졌던 이런 저점 자리는 다음번에 떨어지더라도 어떤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V자로 올라왔잖아요. 여기 비빌 만한 언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상 이제 지수 자체는 전저점 부근까지 거의 일단 하락의 목표치가 지금 열려는 있는 상황인데, 근데 모르죠, 그죠? 전저점까지 스무스하게 내려오지 않고 뭐 적당히 어딘가에서 뭐 저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은 놓고 보는데, 근데 아무튼 일단은 딱히 일단 의미 있는 지지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좀 문제이긴 합니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요. 둘 다 전저점 부근까지 좀 거의 목표치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당장은 뭐 관망하는 게 뭐 맞죠. 뭐 지금 상황에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어떻게 압니까? 뭐 그러니까 물론 아직 단기 바닥 나오지 않았으니까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보편적인 분들은 이 하락의 시세가 워낙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이 하락의 시세를 따라가면서 먹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떤 뭐 자리를 기다렸다 먹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뭐 가능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매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좀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인버스 물렸던 분들, 하방으로 물리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이런 자리에서 비중 축소해 나가는 게 맞긴 맞겠죠, 그죠? 그리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뭐 주식을 들고 계셔서 뭐 많은 손해가 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매도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 손절하는 건 약간 의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아무튼 근데 뭐 딱히 지금 뭐 일단 바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